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방정 맞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방정 맞다. 반갑습니다. 이거 우리 앞에 쌤쌤쌤 하는 거 듣다가 짜증나가지고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어쩔 수 없는 기지 뭐. 그럼 우리 팬이 아니다 생각하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다 같이 쌤쌤쌤을 외치고 있지 않을까. 요런 좀 기대를 살포시 좀 해봅니다. 아니 뭐 4년째 하는데 뭐 그거 저거 못하면 안 되지 뭐. 그렇지 네네. 그렇지.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아직도 우리가 복귀한 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댓글이 달렸어요. 바로 댓글이 달렸는데 요즘은 뭐 팟빵 이런데 그 다음에 뭐 팟캐스트 이런데 댓글 안 다시고 저희가 거의 관리하지 않는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세요. 이제는 다 유튜브인가 봐 이젠. 우리 비주얼 안 되면 우리 어떡하지? 됐거든 뭐 유튜브는 우리 신경 안 쓰지만 그래도 댓글은 좀 신경 써봅시다. 네네. 네. 예, 우리도 나중에 비주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 지금 너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너 때문에 못 가는 건데. 화장하고 그렇게 네. 메이크업 좀 좋습니다. 하고. 예, 좋습니다. 네네. 예, 아주 반갑습니다. 김승환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온라인 수업을 새롭게 바라보는 귀한 내용입니다. 해서 빙에 대해서 다 해주셨네요. Building relationship, showing existence, taking 이거 뭐죠? 이니셔티브, giving feedback 이렇게 해서 빙에 대한 많은 공감이 됩니다. 내일 쌍방향 수업에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들었네. 아니 근데 이 사람 어찌 이거를 영문을 이렇게 또록또록하게 이렇게 다 적어놨노?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이분 김승환 선생님 최소 영어 선생님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영어 선생님 추정합니다. 대단하시다. 자 다음으로 또 행복2 플러스라는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야 이거 읽으면서 저는 좀 심쿵했습니다. 진짜. 네. 어떤 댓글이죠? 예, 교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쌤. 아이들 앞에 서기 전 난 좋은 쌤. 그렇죠. 아이들과 수업 중 난 나쁜 쌤. 아이들과 보낸 하루를 돌아보면 난 이상한 쌤. 그렇죠. 방송을 듣고 있으면 세 명의 쌤이 모두 내 모습인 것 같아 무지 공감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쌤에게 댓글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진짜 감동적입니다. 멋지다. 네. 방송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가 이 이름을 만들게 된 취지가 한 사람의 교사 안에는 좋은 쌤, 나쁜 쌤, 이상한 쌤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작했는데 참고로 저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나라 교육이 이상해서 정상적인 내가 이상해 보일 뿐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쓸데없는 소리 지르지 말고 댓글이나 소개해라. 편집해주세요, 요거. 예. 다음은요, 우리 김연희 님께서 선생님이시겠죠? 김연희 선생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댓글이 없다는 말씀에 너무 좋은 방송이라 전 주변 쌤들에게 전파 중입니다. 새 선생님들 너무 재밌으세요. 찐팬이에요. 좋습니다. 찐팬 인증하세요. 찐이야. 찐팬이십니다. 진짜 좀 설레발 좀 그만 치라.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 우리 방송 제 설레발 없이 되겠습니까? 네? 이상합니다, 진짜.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콘티를 짜는데 너무 좀 힘들고 이거 누가 듣겠냐 이거 이런 마음이 막 찾아올 때 댓글 달린 거 보고 너무 힘이 나가지고 진짜 열심히 콘티 썼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자기 자랑은 그만하고 그렇죠. 네. 본인이 열심히 콘텐츠 짰다.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정말 우리 서로 격려 안 하고 디스하는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서로 절대 방심할 수 없게 해줘. 너무 좋아요. 자, 진도 뺍시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온 은호말 다시 시작된 온라인 수업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1편, 2편을 했습니다. 1편 뭐였죠? 나쁜 쌤? 너무 오래돼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지만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 학습 격차. 네, 학습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지난 댓글이 3개나 달린 지난 2편 뭐였죠? 좋은 쌤? 예, 그 온라인 수업에 교사 실제감이 답이다. 네, 요거였습니다. 네. 다시 온라인 수업은 우리 똑바로 해보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렇죠.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저희가 방송 전에 했던 설문조사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다시 시작된 온라인 수업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사 공동체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 담임 선생님이 모든 과목의 영상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아이들에게 흥미를 이끌어내고 아이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좋은 방법과 의견들을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런 글이 달렸어요. 요거 놓치면 안 된다. 혼자 할 수 없다. 함께 준비해야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달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 초등은 특히 국수, 사과, 영, 음미, 채도 뭐 이런 거 그럼요. 이 과목을 모두 동영상을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학년 선생님끼리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역량을 발휘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올해만큼 선생님하고 보통 1-2시간 정도 모여서 수업 협의회를 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너무 이 지금 같은 동학년 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교사 공동체가 잘 형성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우리 중등 같은 경우는 뭐 동학년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교과 교과군이 이제 더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전기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더라도 사실은 동국 안에서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서로 너무 잘 알거든.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내가 좀 실수하지 않을까?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짜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문 용어 나왔어요. 잠깐만요. 전문 용어 나왔어요. 짜치지 않을까? 이건 뭐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교과에 대해서 진짜 터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렇군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사실은 저희가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금 뭐 저희 제주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무슨 전학공이니 그다음에 수업 나눔 모임이니 수업 동아리니 하면서 엄청 많은 그런 교사 수업 공동체들이 많았어요. 아마 교육청에서 막 뭐 동아리 만들면은 뭐 특별히 뭐 보고서 실적 막 크지 않아도 막 200만 원씩 막 지원해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요거 온라인 수업 퍼지면서 말이죠. 이게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그렇지. 모이지를 못하는데. 모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지금 대책 논의할 게 너무 많아. 그렇지. 특히 이제 부장 선생님급 되시는 분들은 거의 뭐 4, 5월 달, 5월 달에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플랫폼 뭘로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꾸러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 방역, 그다음 등교 수업 가까우니까 방역 어떻게 해야 되냐, 급식 어떻게 해야 되냐, 3분의 2 등교 어떻게 해야 되냐, 3분의 1 등교 어떻게 해야 되냐. 짜증난다. 그만해라. 진짜. 논의할 게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진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수업 교사 공동체도 다 코로나 대책팀이 돼버렸어요. 아니 당연하지. 지금 뭐 방역이 최우선인데 아들 지금 뭐 학교도 제대로 못 오는데 제대로 오려면 우리 학교가 방역에서 최전선에서 딱 준비를 해야 될까 아이가.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뭐 수업 얘기, 뭐 학교 얘기 이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노?
나쁜 쌤 역시 아니 당연한 거 아이가 이거.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제 설문에도 나왔듯이 고사 공동체라 꼽지 않았습니까? 이게 방역보다 사실 교사는 수업 준비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방역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함께 협업하고 협력해서 그 에너지를 좀 수업으로 좀 돌릴 수 있는 이런 것들. 네.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참나.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뭐 교사 공동체에 대해서 네네네. 뭐 얘기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솔직히 네네. 말해서 네. 이거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하. 뭐 교육부 장관이 와가지고 얘기해도 이거는 답이 없어. 이건 그렇죠. 답이 없단 말이야. 교육부 장관이면 뭐 저기 쌍방향으로 조정내라 이런 얘기밖에 못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쌍방향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죠. 제가 온갖 SNS 다 뒤지다가 정말 교사 공동체 학교 안에서건 학교 밖에서건 진짜 치열하게 교사 공동체를 놓고 고민하시고 또 직접 만들어 오시는 한 선생님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무슨 교수 모셔놓고 교육감 모셔놓고 방송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같이 이 시기를 이 코로나 시기를 같이 고군분투하면서 헤쳐나가시면서 그 와중에도 교사 공동체 만들고 계신 그런 분, 그렇죠. 그런 동료 선생님, 그런 분을 저희가 섭외했는데 잠시 뒤에 중간 시간을 듣고 모셔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는 말 다시 시작된 온라인 수업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3편 교사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희랑 같이 코로나 시기를 헤쳐나오고 계신 한 게스트 선생님을 좀 모셨는데요. 전국 수학 교사 모임, 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 교과 모임, 또 학교 안에서 수업 모임 담당만 10년, 그리고 지금도 학교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지만 연구부장도 교무부장도 혁신부장도 아무도 시키지 않지만 또 교사 공동체 오래간만에 복직한 사람이 또 만들어서 꾸려가지고 이끌고 계시는 아주 교사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분, 영림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경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림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원입니다. 소개가 너무 거창해가지고 이제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정도 직전에 3년 동안 수학교육혁신센터 수학의 발견이라는 이제 시민단체가 개발하는 수학 교과서 그 작업을 좀 같이 3년 동안 했고 고용휴직하고 이제 올해 학교로 이제 복직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들어보니까 지금 중학교 있다가 뭐 혁신센터 갔다라는 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솔직히 우리 방송 레벨우가 일개 교사 그러니까요. 이 정도가 나오는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런 방송은 아니거든. 좀 레벨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부장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그것도 평교사가. 그러니까요. 이거 조금 뭐 디베이트가 있은 건 아닌가? 이상한 쌤, 뭐 중간 거래가 있었어요? 아니 역대 게스트 중에서 본인 스스로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냥 처음 얘기하신 것 같아서. 네, 근데 나쁜 쌤 컨셉입니다. 이게 컨셉.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 마음이 상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이어가지고 저도 참. 우리 정말 그런데 사실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16개 교육감 중에 부를까? 우리가 부르면 다 나오거든요. 아니면 교육부 장관 말고 교육부 장관 뭐 오른팔 왼팔 중에 누굴 부를까? 뭐 이런 사람 부르기만 하면 다 버선발 벗고 다 뛰어나오는데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 교사로 평교사로
관리자가 아니라 고군분투하는 그렇죠. 그런 동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렇죠. 그게 교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경원 선생님이 참 다양한 학교 밖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다양한 그런 교사 공동체를 또 경험하셨고 또 운영해 오셨고 지금도 또 고군분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모셨는데요. 근데 경원쌤 말고 또 다른 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다. 더 교사 공동체 열심히 하는 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한테 댓글을 다세요. 댓글을. 네. 그럼 출연시켜준다.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는 패널을 보내세요. 패널을 보내세요. 저희 방송 끝날 때 항상 하잖아요.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네.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언제든 연락해가지고 섭외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경은쌤. 네네. 그 일명 전학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 다음에 수업 모임, 이런 것들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게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아실 것 같은데, 학교 안에서 수업 얘기를 하기는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에 근무하니까 이제 그나마 사람 수가 많은 수학 교사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학년이라는 게 있고 또 같은 학년 선생님하고 이제 또 협의를 해서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앞서 조은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학년 선생님들끼리 협의가 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이제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좋고 대화는 잘 되고 또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여행도 가고 뭐 이제 이럴 수는 있는데 이제 수업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자기 철학이 또 확고하고 자기 생각이 분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딱 협의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긴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좀 어느 정도는 접고 누가 들으면 또 웃을 수도 있어요. 이경원이 접었어. 이제 저게 접은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는 이제 티는 안 내고 이제 늘 그런 거죠. 늘 이제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내가 워낙 좋아하는 언니 선생님인데 아이고 이런 거 이까짓 거 가지고 뭐 내가 뭐 이게 뭐 이걸로 애들이 뭐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이걸 갖고 저 언니랑 뭐 이렇게 뭐 티격태격해 했다가도 뭐 욱했다가도 뭐 이제 이렇지만 이제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 거 갖고는 트러블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언니 중요하죠. 언니.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언니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그 충격적이었던 게 학교 선생님들이 교감 선생님이 불렀을 때는 되게 천천히 교무실 내려가는데 언니가 부르면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바로 내려갑니다. 언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기야 우리 반으로 좀 와 이러잖아요. 자기야. 네, 맞아요. 자기야 진도 빼자. 네. 아무래도 또 수업은 잘 안 맞아도 저분 되게 훌륭한 분이야. 또 그렇게 생각이 또 들면은 이제 또 어느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릴 때도 많았고 학년 협의에서 예를 들면 수학과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 채점할 때 이렇게 내면은 자기야 채점하기 힘들어. 이럴 때는 이런 문제는 내지 말자. 그럴 때 이제 제가 내고 싶어도 네,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그런 협의가 되는 이제 파트너를 만나는 건 또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이제 수업은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이번에 준비를 못했어. 그렇지만 어떻게든 그 시간을 때울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뭘 그럼요. 하든지 간에. 그렇죠. 가능하죠. 여기는 뭐 선생님 세 분 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노? 철철 넘치시니까. 네, 끼가 또 철철 넘치시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또 행정 업무 같은 거는 또 제가 지금 또 맡은 업무도 그런데 제가 뭐 하나 딜레이 시키면은 그게 모두 전체 교사들한테 제가 일을 안 하는구나 딱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사 성적 담당인데 제가 뭐 카드 리딩을 하루라도 늦게 하거나 이제 뭐 산출이 뭐 빨리빨리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빗발같이 전화 오고 이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업무를 또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티가 더 많이 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면 다 뭔가 수업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가면 다 이런 걸 내려놓고 이제 막 편하게 수업 얘기를 또 할 수 있고 또 수학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신규 시절에는 학교 밖에서 그런 모임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또 젊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사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하기 힘들어서 초임 시절에 그러면 네네. 학교 밖에서 그러면 어떤 공동체를 만났나요? 제가 이제 신규 시절에는 전국 수학교사 모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가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이제 그때가 가장 또 운이 좋게 부흥하던 시절이어서 핫하던 때. 네, 그래서 이제 교사들도 엄청 많이 모이고 이제 대학에서는 수학 공부밖에 안 했는데 이제 정말 수학 수업에 나오는데 또 그것도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로 와가지고는 이 조그만 애들한테 뭘 가르치나 이제 가르칠 게 뭔가 했는데 일단 신규 시절이 너무 새롭고 그 안에 가면은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거랑 달리 정말 딱 수업에 맞는 뭔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제 그런데 주제를 배우는 것도 재밌었지만 이제 제가 이제 돌아보면 신규 시절에 처음 스타트를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만났던 게 또 저한테 제일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원 공부라든지 뭔가 이력에 남는 공부가 아니라 다 이제 거기 가면 자비로 회비 내고 밥값도 다 자기 돈으로 내고 교원 학습 공동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 각출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매주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평생 공부하시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만난 거죠. 뭐 재수 없었겠다. 지금 근데 이제 그때 그 신규 때 그때의 기억이 저는 이제 저한테 평생 남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또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고. 두 번째로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밖에서 모임보다도 15년 차 정도 지나서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저한테 이제 최수일 선생님이 이런 기존 교과서 말고 아이들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일상의 과제를 개발하는 걸 해보지 않겠냐고 이제 제안하셨을 때, 네, 저희 방송에도 한번 출연하셨죠, 우리 최수일 선생님. 네,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때도 사실 저는 유명한 교사도 아니고 내가 뭐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수학계에서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닌데 그때 이제 저희가 수학의 발견 준비할 때 거의 저희 모토는 뭐였냐면 그냥 평범한 교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수업을 해보고 잘 해보고 싶은. 근데 그 선생님들을 이제 밖에서 만나서 15년쯤 지났을 때는 좀 무기력해지고 이제 이런 상태였었는데 수학과 선생님들은 역시 안 돼. 이제 저도 상처도 많이 받고 수학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냥 나나 잘 살자. 뭐 이런 마음 갖고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때 신규 때 그 경험처럼 다시 평범한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자기 이력도 아니고 경력도 안 되고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닌데 유명해지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학교 밖에서의 모임이 저한테 주었던 어떤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권위자 없고 그냥 저는 평범한 교사들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또 대가 없이 그냥 정말 재미로 이것을 해왔던 게 그래도 학교 안으로 왔을 때 이제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조금 그래도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연구하고 뭐 모임하고 수학에 대해서 조금 뭐 깊이 한번 파보는 거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네네. 솔직히 말해서 그거 뭐 자기 능력을 조금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지. 네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생각도 좀 중간에 들고 동료들 중에 그런 길로 나간 사람들도 진짜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자꾸 뭐 연수 강사로 오라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죠. 뭐 프로젝트 할 때 오라고 하고 당연히 이제 또 인맥이 또 그게 뻔하니까. 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저를 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탕을 계속 한다든지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리고 되게 소모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또 어느 순간에 또 오는 것 같기도 하는 저희 모습을 이제 나쁜 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학교 밖에 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로 충분치 않다. 그리고 정작 내가 원하는 뭔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 문화가 엄청 중요한데 백날 밖에서 해도 학교 안에서 안 되면 불평하게만 되는 이제 그런 저를 또 보게 됐죠.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예, 학교 중요한 안으로 거는 네. 학교 안에서 잘해야지. 뭐 보니까 뭐 학교 안에서 뭐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저도 지금 제가 학교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장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네. 에이, 저기 나쁜 쌤 잘 모르나 본데 우리 경훈 쌤이 학교에서도 수업 모임만 10년 동안 했다잖아, 지금. 진짜로? 대단한데요. 근데 야. 경훈 쌤, 아니 네네. 이게 말이죠, 뭐 네. 저기 보직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점수 주는 것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학교 안에서 그렇게 그 10년 동안이나 그런 교사 모임, 수업 모임, 이렇게 교사 공동체 꾸리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학교 밖에서 만난 선생님들 말고 이제 네. 같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을 네. 만나면 뭔가 진짜 왜냐하면 밖에서 아무리 해도 제가 뭔가 수업이 잘 된다는 느낌이 잘 되지 않은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혁신학교 운동이 막 되면서 그런 연수 쫓아다니고 책 보면서 선생님들이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공동체가 있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 막 이제 이런 막 메시지들이 막 오면서 그러면 우리 그때 학교 그 당시라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 듣기로는 혁신학교 이제 막 시작하고 한 2010년, 네, 뭐 맞아요. 11년, 예, 10년 전. 요 정도, 네. 10년 전. 네. 네, 맞아요. 딱 그 10년 전쯤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서 공동체가 생기면 같은 아이들 우리가 모두 가르치고 있는 이 문화권에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들의 공동체가 있으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어릴 때 순수했네. 야, 네, 그만큼 그렇다. 반성한 거고 이제 네, 이제 그랬는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도전해 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같은 교과 내에서는 숫자적으로 일단은 모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교과를 포기하자. 교과를 포기해도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배우는 게 뭐 있겠지, 뭐 이제 그런 별다른 생각 없이 이제 학교 전체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날려보았어요. 이제 교과 내에서 교과 모임으로는 잘 안 되니까. 전체 메시지를? 네, 그 중등은 교과가 중요한 것 같은데 교과의 벽을 뛰어넘으셨네요. 네, 일단은 사람 수가 안 되니까 내가 모임을 만들고 싶은데 1인 교과도 있잖아요. 쪽수가 중요하죠. 쪽수가. 1인 교과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막 혁신학교 운동도 붐이 일어나고 있으니 전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고 이제 엄청 많이 온 거 아닙니까 또? 딱 진짜 그 메시지에 진짜 온몸으로 반응한 선생님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명이나. 네, 근데 그때는 그것도 너무 저는 그 당시에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이제 또 그 중에 한 명이 다행히 그분도 근데 그 당시 교사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정보부장 같은 부장하고 있고 이렇게 막 학교 일을 나서서 뭐 연구부장이나 교무부장님이나 이런 부장님이 아니셨는데 정보부장님이 어때서요? 제가 정보부장만 담당했는데 정보부장님이 어떠세요? 네, 네, 그러네.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정보부장님 보통 시설관리과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전국에 있는 정보부장님. 야, 이거 지금 진짜 코로나 시대 정보부장님들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근데 그 10년 전 생각하면 이제 그분이 갑자기 그러면 선생님들은 바빠서 못 오는 거야. 근데 막 선생님들이 바쁘지 않으면 모일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바쁘지 않게 해주고 우리 모임에 공동체에 우리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막 이제 혁신학교들 알아보면서 혁신 실무사 선생님들 모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많은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학교에서 뭐 10년 전 이슈예요. 지금은 이제 이슈가 아닌데 10년 전만 해도 업무 경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그런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아무도 교무도 아니었고 연구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제안하고 그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모임을 시작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 네. 예,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10명이 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1년 만에. 그리고 그렇게 됐고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업무를 우리가 다 하면서 시간을 들이면 정말 올까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요 지점이 근데 이제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네? 어쨌든 헌신하는 한두 사람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헌신하는 한두 사람이 있으면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지금은 드는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면 해서 그 선생님 3명이서 네. 그 학교 업무들을 막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가져간 건 아니고 업무를 조금 더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계속 밤 12시까지 앉아서 논의하고 업무 분장해서 뺄 수 있는 거가 뭐고 실무사 선생님이 오신다면 실무사 선생님한테 어떤 업무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결제 라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때 10년 전에 에듀파인 처음 나왔거든요. 에듀파인 처음 나올 때 다들 막 멘붕일 때 에듀파인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봐 이런 거를 고민했던 거죠. 네. 그분이 혁신부장이셨나 봐요? 옛날 얘기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혁신부장님이 되셨죠. 되셨구나. 네, 이제 왜냐면 다른 사람들 마음을 진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아이고 무슨 교사 학습 공동체야, 맞아. 그 당시 이제 공동체 문화가 이제 태동하던 시기였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야 이거 교과 모임도 아니고 저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제 이러는데 아유 그래도 혁신 저 사람 너무 고생하는데. 쟤네들 너무 고생하네. 그치. 측은지심이네, 측은지심. 처음에 시작, 제가 10년 전 돌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때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공동체 하려면 뭐 누가 독박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별로다. 네, 그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은 그랬는데, 네. 저는 이제 선생님들의 힘이 뭐냐면 이제 이게 정당한 건 아니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이제 연말에 업무 TF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제 업무 조정이 시작이 되고 조금 더 이제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이고 본격적으로 최소한 모임을 할 시간을 만들자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합의를 갈 수 있게 되는 저는 이제 발판이 됐고 이제 처음에 이제 고생하신 것은 맞는데 이제 가능하면 고생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근데 10년 전 완전 처음에는 이제 이랬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다음 학교에 왔을 때는 좀 달랐어요.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좀 퇴근 일찍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을 저희도 알게 됐던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 됐던 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좀 머리와 마음을 모으는 거. 그때 이제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연수 시간을 막 더 넣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빈 시간을 넣어서 그 선생님들이 진짜 심리적으로 그 시간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또 긴급 교직원 회의도 그 시간만큼은 하지 않는 거 이제 그런 약속들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이면은 일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것도 이제 또 방법인데 저희가 3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 얘기를 할 때 제 말을 끊는다든지 근데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일종의 눈치 같은 건데 기분 나쁘지 않지만 저 사람이 이제 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잘 전환해서 다시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아이템. 근데 작전을 짰구나. 네, 맞아요. 저희 맞아요. 작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전을 했어요. 작전을. 근데 아무도 몰랐겠죠. 이제. 이번 수업 모임에 나쁜 쌤 오면 나쁜 쌤은 분명히 일 얘기할 거니까 맞아요. 좋은 쌤 네가 나쁜 쌤 얘기할 때 이렇게 말 돌려야 돼. 그 작전을 했구나. 아니 교사 공급체에서 일 얘기도 좀 하면서 나가야지.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10년간 교사 공동체를 쭉 꾸려 오셨네요. 참. 제가 듣다가 보니까 시간이라는 얘기에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시간 학생 생활 지도하는 시간이 줄었잖아요. 확 줄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협의실에 모여서 수업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선생님이 요 바로 직전에 휴직하셨잖아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거기에서 휴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올해 복직했는데 복직하자마자 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아이고. 예, 원래 옛날에 했던 고사국 공동체하고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 처음에 이제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예전에 이제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은 요 안에서 정말 학생들의 성장, 우리들의 성장, 교사들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공동체 모임이었는데 일단 내용 자체가 논의를 해야 될 내용 자체도 다른데다가 이제 리더가 없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무엇을 어떻게 논의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협의를 안 할 수는 없는 다 처음인 상황이니까. 네. 이제 그런데 협의를 또 안 할 수는 또 없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 마련했던 그 시간이 진짜 무의미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조은 쌤은 오히려 그 시간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있던 저희가 이제 수업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를 했었던 저희는 교사 공동체였는데 그 시간에 학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뭐 학년별로 시간표를 어떻게 짤 것이냐, 그렇지. 그다음에 출결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이제 그다음에 나머지는 학생 지도하는 것보다 전화 돌리는 시간으로 다 뺏겨 버린다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기기라든지 이런 거 너무 낯선데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밤새서 수업 찍고 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만들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모임의 시간을 확보해 놓은 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저희 혁신부장님도 이제는 모임을 하자고 말을 못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공개 수업이랑 공개 수업을 다 같이 만드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자부했는데 그래도 저희 혁신부장님이 이제 딱 5월에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공개 수업을 안 하겠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휴직하시기 전에 다니셨던 학교에 다시 복직하신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를 바꾸고 여기서 몇 년 있다 휴직한 거라서 이제 처음에 그 모임을 시작했던 모임은 아닌데 다시 새로운 학교에 와서도 비슷한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놨었는데 휴직하고 돌아왔는데 멘붕이 왔군요. 네. 그 모임이 계속 있을 줄 알고 다시 또 그 수업 모임 해야지 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왔는데 이제 딱 3, 4 지나고 나서 5월에 혁신부장님이 이제 저한테 안 되겠다. 올해는 공개 수업을 하지 말자. 선생님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수업 모임 당분간 쉬자. 지금 이거 수업 모임 얘기하고 이러는 것도 사치다. 수업 디자인이 뭐냐. 지금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렇네요. 이제 뭐 지금 다들 너무나 예민해져 있는데 실시간 쌍방향이 좋으니까 너 이거 해. 아니면은 뭐 피드백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뭐 피드백 영상을 해줘.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나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 같이 교과 모였는데 이제 네 수업은 어떻고 내 수업은 어떻고 너는 왜 구글 설문지만 올려? 뭐 너는 왜 유튜브만 올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나 조심스러운 지금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라서 밖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또 이제 저희 안에서는 아무도 아무의 수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갑자기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가 되게 들쭉날쭉해지고 막 등교했다 등교 안 했다 막 이러면서 공통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졌고, 막 이러면서 이제 혁신부장님은 모임을 안 하겠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인데, 그거는 마음을 잃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내려놓자. 사람들이 하자고 할 때까지 그냥 지켜보자. 하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 TF가 있어가지고 뭐 그 시스템적인 거는 이제 혁신부장님이 너무나 이제 좌절했고 저도 마늘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제가 돌아와서 열심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너무나 이제 마음이 쉽지는 않았는데 이때 이제 혜성처럼 그 3학년부 부장님이 다행히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3학년이 항상 등교도 먼저 하고 뭐 제일 먼저 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막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총대를 딱 메고 정보부장 역할도 하고 교무부장 역할도 하고 학년부장 역할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이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하고 내 얘기다. 네. 등교계약. 네. 말도 안 된다. 등교계약하면은 등교계약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렇게 시스템과 큰 틀을 딱 구축하면서 중심을 잡고 이제 나가주시 3학년부가 이제 중심이 되고 부장님이 중심이 돼서 나가주시면서 이제 저희가 위기는 극복을 하게 됐어요. 학교는 굴러가게 됐네요. 어쨌든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제 시스템은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 내용을 채울 것이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시스템을 만드느라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걸 결정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실행시켜 나가는데 너무 에너지를 빼니까 교육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럽고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계속 미로는 하지만 한쪽 마음 한켠에는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정말 이것들을 논의하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이제 계속 있고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좀 더 이제 커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멘붕에서 저기 옛날 오프라인 수업할 때처럼 온라인 학교 시스템 구축은 했지만 여전히 좀 갈증이 있으셨던 거네요. 네네네. 하면 할수록. 아니 뭐 들어보니까 뭐 정부 3학년 부장이 딱 내네. 자기라고 했지만 해성처럼 나타났어. 해성처럼. 네, 완전 저희 인기 급상승. 네. 내가 제 인기 급상승 아닐까. 내 생각에는 나쁜 쌤 옆에서 욕짓거리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됐고.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시스템 구축이야 모든 학교들이 다 했지 우왕좌왕하면서 어쨌든 했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와중에 다시 또 교사 모임을 수업 모임을 교사 공동체를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아, 네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저희 안에 제가 돌아보니까 이제 그때도 3명이었는데 다시 이제 이 혼란과 아노미의 상황에서도 제가 보니까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항상 마음 한구석이 좀 되게 허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방향과 내용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나 올렸다 뿌듯하다 이것을 조금 넘어서서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오프라인에서 했던 예전의 기억과 그 예전에 수업했던 그 경험들이 계속 온라인에서도 그래도 그런 수업 해보고 싶어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이제 저희 안에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었고 하지만 이제 계속 눈치는 계속 보이고 그쵸. 이거 말하면 잘난 척 한다 그럴 것 같고. 이제, 나선다고 말할까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걱정이 되고, 뭐 저야 특히나 이제 복직한 주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해서 이제 제일 친한 선생님하고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얘기만 막 하다가 이상한 쌤 말씀하셨던 그 200만 원 준다는 공문을 다시 받고요. 아, 수업 동아리? 네. 아, 거기도 200만 원 주는구나. 제주도도 200만 원 주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돈 받고 하는 건 자발성이 떨어진다 하는데, 근데 이때는 지금 사람들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뭔가 책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사람들 마음이 움직일까? 이제 저희 계속 고민은 그건 거예요.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모으지? 근데 이제 해서 한번 신청은 해보자라는 생각이 이제 다시 들었고,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동기가 돼줄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모임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될까? 이제 대신에 가능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로 다시 모임을 해보자. 근데 이제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고 이제 비공식적인 라인에서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공식적인 건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하고 다시 메신저를 또 전체 메신저를 보냈어요. 와, 똑같은 걸 또 한 거죠. 예전처럼 10년 전 했던 일을.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달라진 점은 이제 지금 이제 계속 교사 실제감이라는 게 되게 핫한 이슈고. 지난 방송에서 이제 여기 게스트로 출연하셨던 이제 유한나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공부를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수업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이제 뭔가 혹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이제 우리끼리 공부하자 그러면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맨날 힘들다는 얘기만 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산박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한나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심층적으로 공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혹시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해가지고 게스트의 이번에는 힘을 좀 빌렸군요. 게스트의 힘을. 네, 이제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시 이제 전체 메시지를 보내고 요 학교 안에서 다시 이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힘을 갖도록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시작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신청했어요? 저희가 예전하고 달라요. 이제 10년 전과 달라서 저희도 이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전체 메시지를 보낼 때만 해도 이제 지금은 제가 연구부장님과 혁신부장님하고 친한데 지금 그 두 분이 다 부정적이셨어요. 지금 사람들 힘든데 안 할 거야. 그리고 너 일도 왜 가져와? 그리고 또 그것도 밖에서 갖고 오는 일을 누가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이렇게 보내자마자 13명? 어머나. 13명의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고민했던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그분이 뭐냐면 상처받기 싫어서 메시지도 내가 안 보낼 테니까 네가 보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래 묵직해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람들 내가 보낸다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메시지 보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였고 제안서 제가 막 대충 쓰고 선정이 됐는데 7월 말까지 그 모임을 이제 건드릴 여유는 없었는데 그렇죠. 아주 조금씩 제가 아까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연구부장님, 혁신부장님도 제가 계속 모임을 하지는 않는데 계속 이 모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모임을 이렇게 하면 어떻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계속 이제 7월 말까지 모임은 안 하면서 이 모임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7월 말이 됐는데 이제 너무 신기한 게 이제 그렇게 조금씩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한 학기 동안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라는 가는데 모두가 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좋을까는 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우리 학교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그런 고민을 해볼까? 우리끼리도 소통이 안 됐었어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공식적인 모임은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은 그 모임에서라도 우리가 좀 소통의 기반을 다지고 다시 공식적인 모임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어요.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네. 네. 아니 선생님은 어느 시간에 본인 온라인 수업 하시면서 또 이런 거 막 작전 짜시면서 선생님들 마음 움직이시면서 이게 뭐 맞아. 그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단은 이제 저희 모임에서 계속 온라인 수업이 어때야 하느냐. 지난번 저희 이제 그 교사 실제감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되게 기초적인 단계부터 어렵지 않은 거라도 이제 사례 나눔을 하기 시작했고 되게 재밌는 건데 실시간 수업을 공개해 볼까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은 그 모임에서 나오게 되고 사실 저희가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제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전에 사실 선생님들이 약간 필요는 느끼셨던 것 같아. 필요. 과제형으로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너무 두려운 거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걸 왜 두려워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선생님들이 두려운 걸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지쳤고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혁신부장님이 근데 진짜 힘이 생기셔가지고 학교 내 이 모임처럼 소모임을 더 많이 만들어보자. 이제 예전처럼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뭐 줌을 가지고 연습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호스트가 돼서 수업을 해볼 수 있게 이제 하는 그런 모임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실시간 수업도 이제 저는 이제 두려워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 두려워해라는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을지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소모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 근데 이제 난관은 엄청 많죠. 네. 네. 저는 들으면서 되게 이렇게 소소한 얘기들이 감동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런 잔잔한 감동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좀 모임을 만들고 싶은데 사실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님들이 같이 와서 누님들. 자기야 요런 건 너무 힘들지 않아? 이런 자기야 이런 멘트를 날려주면 갑자기 소심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눈치 보게 되고 눈치 보는 게 또 좋은 쌤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쁜 쌤처럼 이렇게 막 나가지 못하거든요. 좀 또 너무 막 나간다고. 근데 할 말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던져줄 수업 모임 팁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눈치 많이 보는 분들, 저도 제가 그런데요. 아, 그렇구나. 그때, 네. 이 학교 전체가 다 같이 한 학교들 보면 엄청 부럽거든요. 뭐, 그렇지. 조금 더 유명한 학교 보면은, 모든 교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똑같은 스타일로 막 이렇게 나가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부러워하지 않고 다 같이 해야 된다라거나 이제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거, 당위를 버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3명이면 3명이 하면 되면 이제 그 3명이 되게 재밌게 한다 하면 사람이 붙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조금씩 들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요걸로 만족하는 거, 저는 뭐 우리 학교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요걸 하고 싶은 거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과 욕심을 버리면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해나가면 선생님들이 저게 괜찮나 보다 하면서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모이면 함께 해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부장님들 중에서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장님이 누구일까? 이제 이런 부장님과 이제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탁 제안했다고 부장님들이 탁 받아서 진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사소하고 소소한 대화로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대화를 계속 그런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부장님과 얘기를 해주면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3명이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자기가 부장이 돼갖고 할 생각을 안 하고 부장님 가만히 있는 부장님 제가 눈치 많이 보는 평범한 교사. 오늘의 나쁜 쌤이 부장이거든. 나쁜 쌤이 부장이어서. 근데 절대 나쁜 쌤은 컨택 안 하겠네. 네. 좋습니다. 네. 참 저도 갑자기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저도 이제 저희 학교 전체 메신저 막 글 써가지고 뿌려서 막 수업 동아리 이런 거 없던 시절에 뿌려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같이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럴 때 막 그 선배들한테 되게 막 눈치 받고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나는데요. 또 언제쯤 얘기하는? 그쵸. 그 당시에 뭐 우리 조은 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경은 선생님 스타일이 딱 제 스타일이다. 예. 약간 소심한 스타일. 그래서 예. 소심만 닮은가 이거. 그렇죠. 소심하고 추진력은 없거든요. 저는 추진력은 없는데 선생님하고 딱 다른 지점이 추진력이 있고 없고 요 차이네요. 네, 저도 추진력 별로 없습니다. 부장님 옆에 붙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3명이면 된다. 요거가 되게 와닿았습니다. 이게 교사 공동체가 중요한지 코로나 시대에 더 사실은 저는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쌍방향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는지 서로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 장 없이 혼자 하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3사람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이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면 그 길이 보이지 않을까. 왜 그 3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3사람만 모이면 이렇게 큰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서 바람까지. 내일 당장 학교에 가서 교무부장을 붙잡고 교무부장 형님을 붙잡고 우리 교사 공동체 해보자. TF팀 같은 거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방송에 제가 제안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리 조은 쌤은 말이죠. 뭐 영식 쌤이 나와가지고 학습결연 119 얘기하면은 나 그거 하겠다. 그다음에 유한나 쌤 나와가지고 교사 실제감 얘기하면 나 그거 실천하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 이경원 쌤 나와서 교사 공동체 얘기하면 나 내일 가서 그거 교사 공동체 우리 교무부장한테 제안하겠다. 아주 그냥 적극적이신데 우리 나쁜 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는 뭐 진짜 들으면서 뭐 저런 거 있으면 좋지. 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바쁜 시기에 저것까지 하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동참할란가 나는 그런 의심이 살포시 들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도 뭐 이런 모임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렇죠. 그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전기과 선생님들끼리.
네,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연구에도 제가 몇 년씩 하고 그쵸, 그렇게 그쵸. 했는데 연구 사실- 보고서 쓰는 게 달인이에요, 저 양반이. 그렇죠. 책을 몇 권 썼죠.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야, 참 사람들이 요즘 같은 이래 좀 바쁘고 정신없고 그리고 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시점에 그래도 선생님들이 몇 명이라도 그런 마음을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저렇게 모임을 했다는 그 자체는 정말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지금은 못하겠지만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어느 정도 조금 할 수 있는 분위기 뭐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저도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교사 공동체는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네. 아마도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 다 좋은 쌤 마음, 나쁜 쌤 마음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우리 경은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교사 공동체를 할까 말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주셨던 팁, 잘 되는 학교 부러워하지 말고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당해 버리자. 그리고 괜찮은 부장님 등에 빨대 꽂자. 그리고 3명만 모아보자. 예, 요것도 좋지만 뭔가 우리 교사 공동체를 망설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 끝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답이 뭔지 또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좀 상상하고 또다시 여기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다들 이제 맨날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그게 사실은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더 애쓰고 더 한 발짝 더 나가게 해주는 동력이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제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정말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힘든데 이제 생기면은 정말 덜 힘들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배움과 가르침의 길, 혼자 가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그게 되겠어? 가능해? 라고 하지만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그런 교사 공동체, 함께 수업을 나누면서 울고 웃을 수 있는 교사 공동체 꿈꾸실 텐데요. 이 방송이 망설이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고 좀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이경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또 긴 시간 저희 방송 청취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학교 안에 작은 모임 3명이면 됩니다. 우리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말 다시 시작된 온라인 수업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1편, 2편, 3편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에 나가는 월요일부터 등교 수업이 좀 확대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고군분투하실 우리 선생님들 저희 쌤쌤쌤이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쌤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쌤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